안녕하세요. 장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년부터 농지연금이 좀 바뀐다고 하죠. 아마 많이들 내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도에 바뀌는 농지연금 좀 미리 알고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또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올해 9월 1일자입니다. 9월 1일자로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그 보도자료 다운받으시면 아마 다 내용들을 또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총 4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가입 연령하고, 두 번째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에 대한 내용이 새로 좀 추가가 되네요. 그 다음에 상품도 전환되고 또 중도 상환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예. 농지의 또 효율적 이용이라는 내용 가지고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자, 가입 연령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농지연금이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인데요. 이거를 이제 만 60세로 좀 낮추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65세 이전에도 이제 자녀 교육 등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좀 돈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요. 요즘에 또 워낙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목돈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농지연금도 가입 기준을 만 65세에서 이제 만 60세로 좀 바꾼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또 유사 상품의 가입 연령이 좀 낮다. 주택연금은 가입 기준이 만 55세네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제 가입 기준을 낮춘다. 이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기존에 만 65세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마 내년부터,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년부터는 만 60세로 낮춰지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이 또 바로 된다고 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현재 농지연금 기준을 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는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입 자격입니다. 현재 2021년도 현재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지만 가입이 되죠. 연속해서 5년이 아니고 합산 5년입니다. 이 기준은 내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농지에 공동 소유가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서 보시면은 공동 소유라 하더라도 본인인 배우자만 공동 소유하고 농지가 가입이 되지, 제3자가 공동 소유를 갖고 제3자가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농지는 가입이 안 됩니다. 가입 면적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월 지급 금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신청하게 되면 각각 3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면 한 600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농지연금을 가입하고 난 뒤에는 그 담보농지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도 되고요. 또 아니면 또 임대줘도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만 됩니다. 임야에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임야가 농사를 짓는다 해가지고 농지연 가입되는 건 아니고, 임야에 아무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야의 지목을 전답 과수원으로, 임야가 아니죠, 전답 과수원으로 바꾸어야지만, 지목 변경을 해야지만 가입이 된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6번을 좀 보시면은 작년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자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법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제청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와 그와 또 연접한 시군구,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만 가입을 해라는 게 이제 작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죠. 그러면 2020년도 1월 1일 이전에, 그럼 2019년도, 2018년도에 취득한 농지는 그럼 이 기준을 적용시키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년 보유할 필요 없고, 또 직선거리 30km 이내, 또 동해시군구, 연집시군구까지 적용 안 해도 된다.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7번에 보시면은 경매로 취득한 농지도 기존에는 농지가 가입을 다 해줬지만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앞서에 말씀드렸던 신규 취득한 농지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매 취득한 농지
대해서 조금 이제 왜 기준을 똑같이 2020년도 1월 1일자로 안 하고 기준을 앞당기냐는 불만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은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뭔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신규 취득한 농지는 2020년도 1월 1일자 이후로 적용시키고,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그보다 2년 더 앞으로 가가지고 2018년도 1월 1일 이후로 경매 취득한 농지만 적용된다는 게 좀 뭐가 안 맞죠. 이런 간 중요한 건 법이 이제 바뀌었죠, 작년에. 바뀌어서 지금 이제 이 기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저소득농업인과 장기 영농인 우대 상품이 도입된다고 지금 나왔어요. 보시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을 대상해 가지고 우대 상품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저소득 농업인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영농인은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장기 영농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시면은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에 대해서 우대 상품을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서 이제 추가로 기존의 농지연금에다가 추가로 5에서 10%를 더 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농지연금 상품에 보면 총 5가지가 있어요. 종신정액형이 있고 전후 후박형, 그 다음에 일시 인출형, 기간 정액형, 그 다음에 경영 이양형이라고 총 5가지 상품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에게 지급되는 우대 상품은 총 5가지 중에 종신정액형 상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농지연금을 가입할 때 담보 설정이 15% 미만까지만 농지연금을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15% 이상 30% 이하인 경우에도 농지연금 가입을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위에서 말한 모든 5가지 상품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시 인출형 상품만 30% 이하까지 이제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가지고 일시 인출형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대출한도의 30%까지 이제 돈을 먼저 줍니다. 주고 나면 그 돈 가지고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출 금액을. 뭐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가능하면 모든 상품이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일시 인출형 상품에만 지금 적용을 시키네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상품 전환 및 중도 상환, 그리고 부기등기, 신탁 등기 제도도 도입을 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도 해지가 이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대다수의 뭐 상속인들이 좀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다른 이유로 또 해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 전환도 가능하게 해주고 또 연금 채무액을 중도 상환도 허용하게 해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연금 수급권의 보호, 즉 연금을 가입할 때 승계라는 조건을 겁니다. 승계, 배우자 승계라는 조건을 거는데,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상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 승계하는데, 그 배우자 승계할 때 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기등기 제도 도입하고 신탁 등기도 뭐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상품 변경 가능하다는 걸 한번 더 다시 볼게요. 기존 가입자가 제도 개선 등으로 중도 해지 및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품 전환을 이제 해주겠다는 걸 이제 내용인데, 단 모든 상품에 다 적용을 해줍니다. 단지 딱 한 번만 해준다는 거죠. 상품 가입 후에 3년 안에 한 번만, 3년 이후에는 상품 변경을 안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중도 상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중도 상환을 계속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년마다 1회씩 허용한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사실은 차후에 상속인들이 농지연금 채무액을 갖고 나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때 사실은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건 좀 괜찮다고 봅니다. 예.
부기 및 신탁 등기 도입한다. 이것도 한번 가볍게 보실게요. 연금 가입 시에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 등기도 의무화하고 또 신탁 등기 방식도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한다는 좀 좋은 취지네요, 이거는요. 그래서 부기 등기를 보시면은 기존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기존 등기와 동일 또는 연장한다는 걸 표시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신탁 등기를 도입해가지고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산업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부기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도입하겠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도는요. 마지막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경영 이양형 상품을 개선하고 또 임대형 상품도 만들고 또 담보농지 매입 제도 등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게 좀 내용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향후 농촌공사에 매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농촌공사에 매도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임대형 상품을 해가지고 농지은행의 타 사업 장기 임대차라든지 임대수탁 현재 하고 계시죠? 고령 농업인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장기 임대차, 임대수탁도 허용하고 또 농지연금도 가입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농지연금도 가입할 때는 기존의 임대 수익과 함께 월 지급액에 또 5%를 또 추가로 준다는 또 좋은 취지의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담보농지 매입 제도인데요. 보시면 연금 지급 기간 종료 후에 농지연금 채무액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그거를 이제 만약에 상속인들이 현금 상환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금 상환을 이제 상속인들이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부득이하게 이 농지를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현재까지는 이제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면요, 농어촌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2차 유찰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1회에 바로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농지연금을 받고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만약에 농지연금 채무액을 발생하게 되면은 현금 상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거를 경매 처분해가지고 그 경매 처분 후에 남은 돈은 이제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농어촌공사가 2차 유찰 때까지는 참석을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즉시 참여해가지고 상속인들에게 좀 많은 돈이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을 좀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총 9가지 좀 기준을 잡았습니다. 가입 연령은 현재는 만 65세지만 내년부터는 만 60세로 좀 바뀐다. 자, 지금 제가 내년이라는 표현인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기준점들 총 5가지는요. 올해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고요. 내년 1월달에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바뀐다. 그 다음에 상품 전환도 현재는 안 되는데 허용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중도 부분 상환 제도도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담보 설정 농지의 가입 조건도 완화시키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5% 미만만 지금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30%까지 이제 좀 확대해서 적용시켜 줍니다. 단지 모든 상품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일시 인출형 상품만 적용시키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15% 미만입니다. 5번째 보시면 우대형 상품을 도입한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들한테는 우대형 상품을 도입해가지고 추가 비용을 좀 더 주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5가지는 내년에 지금 바로 시행을 한다고 지금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4가지 한번 볼게요. 부기 등기 및 신탁 등기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고, 경영 이양형 상품을 개선해가지고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농어촌공사에 매도했던 부분을 가입자 사망 시에도 공사에 매도하게 해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형 상품을 신설하겠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도입해 주겠다. 마지막으로 담보농지 매입제도, 현재는 농어촌공사가 경매에 2번 유찰할 때까지 참석이 안 되지만 변경이 되게 되면 농어촌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제도가 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이 4가지는 내년에 법령 개정하고 2023년도에 시행 목표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했지만은 또 내년에 올해 법령 개정할 때 어떻게 내용이 좀 바뀔지는 사실 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되고 지침 개정되면은 여러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년부터죠. 2022년도에 농지연금 제도가 바뀐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전달을 하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